오늘 첫 번째 할 거는 인천공항이 이상하다. 인천공항이 사실 우리나라의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인천공항 되게 좋아해. 일단 첫 번째는 이 로봇 이거 얘 되게 똑똑해요. 쟤는 한 20개 국어 할 줄 알잖아. 저는 한국어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공짜 와이파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공짜 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줄 수가 있냐라고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어로 줄을 서도 되는 치안 상태. 한국은 이상한 나라잖아. 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걸 도둑질하지 않잖아. 이상한 스마트폰 안 뿌려가. 지갑 안 뿌려가. 캐리어 안 훔쳐가. 오직 자전거만 훔쳐가. 정말 되게 희한한 나라예요. 진짜 엄복동의 나라야. 캐리어로 이 공항버스 줄을 기다리는 요 치안 상태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요즘에 인천공항이 심상치가 않대. 인천공항 대혼란. 지금 설 연휴 이용객 200만 명 넘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올해 설 연휴는 앞대가리가 길잖아. 앞대가리가 길어서 오히려 나는 출국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귀국이 진짜 박 터질 것 같아. 폭설 때보다 혼잡하대. 폭설 때보다 혼잡하다는 건 진짜 이게 항공기 결항되고 이럴 때보다 더 혼잡하다는 얘기지. 출국까지 3시간이라는 얘기는 공항에 4시간 전에 오라는 얘기야. 인천공항은 멀리 있잖아요. 가령 서울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김포공항 정도에 산다고 생각을 해도 공항 가는데 1시간 반 정도는 걸리잖아. 그러면은 4시간 전까지 도착을 하려면은 플러스 2시간 하면은 내가 비행기 시간에 마이너스 6시간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아침 9시 비행기 타려면 새벽 3시에 출발해야 돼. 근데 공항이 이렇게 혼잡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면세구역에서 쓰는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면세점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공항이 대기열이 길어지는 게 그냥 줄을 많이 서서 불편하다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면세구역에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면세점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봐봐. 아까 전에 뭐라고 나왔어. 설 연휴 이용객이 214만 명이라서 역대 최대래. 이용객 숫자는 역대 최대인데 면세점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궁금할 수 있지. 왜 갑자기 이렇게 공항이 혼잡해졌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가서 뭘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일단 체크인을 하죠. 그리고 보안 검색을 하고 출국 심사를 하죠. 그다음에 면세구역에서 플렉스 좀 하다가 이제 항공기를 탑승을 하면 되지. 이게 전 과정을 모두 통틀어서 대충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원래 우리는 요 정도 시간에 기대를 한다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똑같은 과정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2시간에 2시간 반 이상이 걸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병목이 여기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자료를 볼 필요가 있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인력 현황. 자, 국제선 여객 수가 2022년에 1777만이고 2023년에 5500만까지 회복했는데 지금 이제 7000만이 늘어났어요. 문제는 보안검색 정원도 그렇게 많이 안 늘었고 현원은 더 많이 안 늘었어. 사람이 지금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안 검색을 하는데 대충 지금 한 2,000명 정도의 인력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원이 1,85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병목이 생기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요원들은 현재 인천국제공항보안회사라는 자회사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전 정권이 2020년도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다가 이제 취업 준비생들 반발도 굉장히 심했고 좀 이게 정치적인 갈등이 있어서 일단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은 무산됐어요. 근데 그 대신에 약간 꼼수를 쓴 거야.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더라도 정규직 전환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자회사 소속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처우 문제. 우리 너무 익숙한 문제지. 흰고 전공 뭐야? 나라 망한다는 얘기지. 나라 망한다는 얘기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노동의 가치가 후려쳐지고 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그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처우 문제가 있다.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아니야. 흰고 18번 아니야. 그렇죠? 똑같아. 오늘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지. 이분들 처우가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무기계약직은 일반 정규직보다 처우가 확실히 좋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인국공이 정규직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인데 보안검색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좀 4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이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파고 들어보면 더 안 좋아. 208시간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데 알바생 취급을 한대요. 요게 실제로 인국공 보안검색 요원들 노조에서 제출한 이제 초년차 급여 명세서입니다. 기본급 월 얼마야? 179만 5,310원이에요. 이거 시급으로 나누잖아요. 정확하게 당시 최저임금 기본급 최저임금이에요. 기본급 최저임금이고 다 뭘로 메꾼다? 여러분 밑에 보면 시간에 심야수당 국공휴 보이죠? 다 이 수당으로 메꿔서 이 지급 총액이 270만 원이 됐던 건데 그럼 저 시간에 심야, 국경일, 공휴일, 휴일 이거 다 남들 쉴 때 몸 갈아서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처우가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결국 충원과 퇴사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충원율 자체가 90%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 하루에 13시간 일하는 건 기본이래요. 근데 그렇게 일이 빡센데 돈이 이거밖에 안 되면 누가 그 일을 하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4년도에도 세 차례 채용 공고를 통해 370명을 뽑았지만 236명이 퇴직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370명을 뽑았지만 236명만 남았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 닦고 다시 읽어보니까 236명이 퇴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10명을 뽑으면 3명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총원은 25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교육기간 3개월 동안 급여가 빵원이래. 근데 이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 있을 때부터 사실 처우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처음 정규직 전환 얘가 나왔을 때는 괜찮았어.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출국자 수가 갑자기 전년도에 4분의 1, 5분의 1로 확 줄어버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원이 안 돼도 이 사람들은 그냥 이때 놀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연간으로 7천만 명이 나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처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들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우리가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그 대상자였어. 논란의 중심이었어. 이때도 인국공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다 보안요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취준생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지. 나는 열심히 취업하려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쟤네는 비정규직을 그냥 이렇게 백도어로 정규직을 바로 시켜주는 게 맞냐? 이게 뭐 공평하냐? 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나는 우리가 조금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쟤네는 비정규직이고 그냥 공항 보안요원이 사실 무슨 그렇게 특별한 고급 노동력이야 뭐 그렇게 숙련 노동력이야 라는 노동가치에 대한 후려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보안요원 분들이 하는 일들을 그냥 공항 이용객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지. 자 봐봐요. 일단 하루에 길게는 13시간을 일해. 그냥 일단 빡센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기계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일단 법을 알아야지.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들인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일단 위의 물품은 법으로 정하는군요. 근데 그 법이 계속 바뀌잖아. 왜냐면은 어떤 또라이 새끼가 어떻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위의 물품을 어떻게 공항에 반입하려고 들지 모르니까 사람은 나쁜 짓 하는데 머리 존나 잘 돌아가잖아. 그래서 법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품을 딱 보면 척하고 알아야 된대요.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줄을 안 서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게 정말 기계 이렇게 보다가 딱 보는 순간 그걸 알아야 된대요. 이거를 내가 앉아갖고 판단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미국이나 유럽 애들처럼 이게 이건가? 이게 저건가? 하면 지금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딱 하면 척하고 판단을 하는 게 하루 이틀 일해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야. 숙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숙련이 안 된다라는 거야. 한 사람 몫을 하려면 교육이 끝나도 1년은 걸린다잖아. 근데 그 1년 안에 370명 중에 236명이 퇴사를 한다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숙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사람이 수가 적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숙련이 안 되어 있다. 이게 두 번째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을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 물론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이었냐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꿔줌에 있어서 어쨌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해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했던 그때의 논리 중에 이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후려치려는 그런 시도가 없었다. 솔직히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했을 때 나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게 부메랑으로 지금 날라온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원래 대우를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안 해주고 이제
수요가 터져 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메랑 두드려 맞는 거지. 만약에 저 사람들한테 최저임금이 아닌 더 좋은 그러니까 물론 뭐 자회사 직고용도 나는 그렇게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인국공 본사에 정규직으로 무조건 해줬어야 돼.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제는 그럴 거면 처우를 개선을 할 방법을 좀 더 면밀하게 마련을 해줬어야지. 그래야 공정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는 궁금할 수 있지. 그러면은 처우를 좋게 해주면 안 되나요? 월급 올려주면 되잖아요.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용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 총액인건비 제도가 말이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가령 이거야. 인국공 1년에 5천만 원, 코레일 1년에 2천만 원, 청와대 1년에 뭐 1억 원 이렇게 총액만 정하고 그 배분은 각 기관이 알아서 하게 두는 거니까 약간 지방자치제스러운 걸 하는 거야. 옛날에 저 기재부가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를 각 기관들한테 그 권한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래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시간회를 하면은 그 샐러리 캡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 왜냐면 시간회를 챙겨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야간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돈을 주다가 예산이 추가되는 거야. 그래갖고 부서별로 나눠서 통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대체 휴가를 주거나. 그래서 사실 이 총액 인건비 제도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결국 이렇게 경직적인 인건비 제도가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총액 인건비가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개별인 인건비 조정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객이 갑자기 370만 명에서 1100만 명이었다가 5500만이 되고 7000만 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 총액을 기재부가 조정을 안 해주면 인력 확충에 할 수가 없죠. 근데 심지어 이 양반들은 이 터미널 완공되고 나서도 어떻게 했다? 뭐 오픈한다고 바로 항공편 막 늘어나는 거 아니지 않아? 그냥 최소로 뽑아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좀 약간 지긋지긋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직업의 소득에 대한 접근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야? 그게 자본주의가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 공부한 시간 내가 그 직업을 따기 위해서 들인 시간만큼 돈을 받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오히려 사회주의에 가까운 거 아닌가?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의 직업의 소득이라는 거는 희소성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재화의 가격은 희소성에 따라서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란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킬의 희소함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의 희소함, 그 사람이 취득한 라이선스의 그 희소성 때문에 그 직업의 그 이제 가치가 결정이 되는지, 내가 그 직업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들인 시간에 따라서 월급이 결정되는 건 되게 이상한 사회인 거거든요. 가령 뭐 스타트업의 경영자를 합시다. 뭐 그 사람들이 뭐 다 공부를 되게 잘했고 다 뭐 라이선스가 있어서 그렇게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저는 학업의 가치만 강조하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우리나라의 풍토는 정말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노동을 할 때는 일을 사회생활하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할 때는 나만 잘한다고 돼요? 내가 회사에서 나만 존나 잘해. 그런다고 이 회사가 잘 돼요? 안 되거든. 회사에서 내가 잘 되려면 이 회사의 이익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이익 레벨이 높아지려면 나만 존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코어를 잘해야 돼요. 협업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회사가 잘 되고 이익 수준이 높아지면 나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시험은 나만 잘하면 돼요. 제가 잘할 필요가 없어. 시험을 볼 때 협업을 합니까? 안 합니다.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요즘에는 많은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기가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공부를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을 뽑아낸다라는 거는 협업이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학업의 가치만 강조하는 그런 사회는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협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사회가 걱정이 되는 게 학업의 가치만 강조를 하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회는 결국 각자 도생이 옳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만 양성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사회에 진출해 사회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협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기업이 발전을 하고 어떻게 그 기업이 시가총액을 올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국장에 투자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나는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됐어. 물론 이 사람들을 인국공 본사의 정규직 전환을 그렇게 바로 시켜주는 게 맞았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처우 개선을 해줌에 있어서 그거 자체를 열심히 노력한 나의 노력이 무시당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라는 거는 그때 설득이 부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말로만 킹산지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런 분들 2등 시민으로 보잖아.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른들 중에 막 환갑 넘어가지고 뭐 내가 뭐 경기고 몇 기인데 뭐 내가 뭐 학력고사가 얼마고 뭐 아니 무슨 나이 60, 70 처먹어놓고 뭐 평생 자랑거리가 학력고사 뭐 경기고 뭐 사법연수 뭐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 싫어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내가 피땀 흘려서 어떻게 일을 하고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값진 경험을 내가 얻어내고 그걸로 내가 어떻게 나라는 사람의 영향을 쌓아가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아직도 그냥 그 저기 뭐야 사모 써가지고 막 장원이요 뭐 이러면은 이러면 다 인생이 끝나는 거야? 내가 오늘 술을 못 먹었고 이렇게 흥분했나봐. 근데 이런 식으로 타인의 노동 가치를 후려치는 사회가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기초 인프라를 저임금으로 운영해줄 한국인이 없어. 지금도 없어요. 지금 농촌 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가. 건설 현장 외국인 없으면 안 돌아가요. 왜냐? 한국인들이 안 하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인구가 감소해서 한국인들이 계속 앞으로 저런 걸 안 하려고 할 때 외국인들이 다 차지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때는 저 이민자 새끼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고 그 일자리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잖아. 근데 일자리 뺀다고 지랄할 거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진짜 걱정이 돼요.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구 감소라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불러일으킬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는 굉장히 겁이 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끼면 안 되는 비용들을 자꾸 우리나라의 뭐 유일한 자원은 인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원가 절감할 게 인건비밖에 없다는 소리야. 한국은 인재가 유일한 자원이다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부존 자원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인건비를 깎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과거에는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비용을 아꼈잖아. 산재 대국이 됐지. 왜냐? 그래도 되니까. 사람이 죽는 게 싸게 먹혔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그랬던 나라예요. 그래서 발생한 일이 뭐야?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 아니야. 500명 죽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이 제발 노동의 가치를 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우리나라 석박사들 다 미국 가냐고. 정규직 취업할 때만 내가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소중한가? 그래서 뭐 답답해요. 좀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얘기, 또 우리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인천공항의 이제 혼잡, 대기열 증가 왜 발생했는가를 좀 우리가 점검해보면서 또 우리 사회가 이제 노동의 가치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렸었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좀 다음 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